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을 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제가 찍으면 이 빛이 번진다고 그럴까요? 전구를 한번 찍어보세요. 전등 있는 쪽을. 그러면 전등이 겨우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빛이 막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사진 찍은 거 보면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카메라는 역시 아이폰으로 바꿔야 하나, 그 핸드폰을 뭐 이런 고민을 막 했어요. 뭐 그러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장비 탓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장비를 탓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방송을 촬영하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유명한 사진작가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을 이야기한 거죠. 작가님은 어떤 핸드폰을 쓰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갤럭시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할 때 웃으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제가 사진 잘 찍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제 막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대요. 그 렌즈만 닦아도 사진이 지금 제가 말한 그 빛 번짐 효과 그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게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렌즈를.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보면 수평과 수직 이렇게 딱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걸 한 장에 담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사진을 찍을 때는 집중해서 보일 것만 딱 찍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이 찍으래요. 무조건 많이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찍어놓은 사진을 그냥 카메라에 핸드폰에 넣어놓지만 말고 그걸 보고 어색한 건 다 지우래요. 다시 또. 그리고 또 찍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많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제품 사진을 찍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찍었나 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이 보면서 내 눈이 감각이 익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장사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사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법칙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럭 장사를 배우시겠다고 오신 분들은 특히 더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트럭 장사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은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도 깨끗하게 닦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뭐 기존에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 나는 뭐 마트에서 몇 년 일했습니다. 어디서 몇 년 일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트럭 장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솔직한 얘기로 필요 없어요. 트럭 장사는. 오히려 그게 더 방해만 될 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과일 가게에서 정말 대단한 과일 가게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1위라고 막 하는 과일 가게에서 그런 데서 팀장으로만 오픈만 10개를 했는데도 트럭 장사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걸 싹 비워낼 때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던 손님을 응대하는 거, 손님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 손님한테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배웠죠. 근데 정작 트럭 장사에서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몰랐던 거죠, 제가. 일단은 트럭 장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머리를 싹 비우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걸 담으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에다 새로운 걸 또 담아봐야 꾸정물밖에 안 돼요. 그거는. 새로운 물을 담으시고 깨끗한 물을 담고 싶다면 머리를 깨끗하게 바닥까지 긁어내서 버려야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온전하게 남아있죠. 엔진오일도 그렇잖아요. 잔유 제거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남아있는 오일 찌꺼레기에다가 오일 새거 부어봐요. 그래봐야 오일 찌꺼레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비워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셔야 돼요. 생각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트럭 장사를 하면서 트럭 장사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리, 전략, 시간대별 공략, 계절별 공략, 요일별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에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돼요. 기존의 장사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나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엔 장사가 안 되니까 하고 막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트럭 장사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수평과 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트럭 장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뭐 나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싶고 물론 그런 꿈이 있죠. 그런데 그런 꿈들을 너무 많이 갖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한 가지부터 해야 돼요.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빚이 많잖아요. 그쵸? 그건 빚이에요. 무조건. 저도 그랬어요. 모든 중심은 빚이에요. 빚을 갚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목표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좀 헷갈려 하세요. 꿈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 정말 많은 장사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기존의 트럭 장사들을 보시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권해드려요. 책을 시간 나는 틈틈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읽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패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사진을 찍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트럭 장사도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실패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고민, 그 과정들이 나중에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고민이 없고 아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단속이 있어서 멘탈이 흔들려 요즘엔 비수기야 날이 더워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장사를 멈추는 순간부터는 그리고 생각이 멈추는 순간부터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냥 그 꿈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아무것도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진 잘 찍는 5가지 방법처럼 여러분들도 장사를 잘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